보통 이제 너네가 선행으로 수업을 해오다 보면 수학 상이라는 과목은 가장 많이 안 되어 있는 게 보통 도형의 이동. 뭐 내가 선행 수업을 했었어도 마찬가지일 거야.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좀 뭐 특강이 끝나가는 시기거나 뭐 했겠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수업을 하고 끝을 내거나 아니면 수업조차 못하고 끝을 내거나 수업은 했지만 숙제 풀이는 못한 채로 그냥 끝이 나서 너희들도 보통 숙제를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많은 게 이제 도형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들보다 도형의 이동이 좀 안 돼 있다, 약하다 이런 애들이 좀 유독 많은 것 같아. 근데 방금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듯이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원 자체는 개념은 굉장히 쉽거든. 거기서 좀 심한 문제로 넘어가는 거, 거기가 좀 어려운데 그거는 이제 너희가 시험 대비 들어갈 때 어차피 뭐 원방부터 들어가는 학교들 또는 이동부터 들어가는 학교들 뭐 되게 다양한데 이동은 이제 반드시 시험 대비 할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흘러갈 거니까 뭐 딱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오늘 안 온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영상으로 보충할 거니까 먼저 좀 얘기하자면 지금이 7월이지 7월부터 시작하는 거는 도형이동 수학상 수학상 마무리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다음 주 화요일부터 수학하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합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일단 끊을 거냐면 내가 예상하기로는 명제 혹은 함수까지 즉 유리식과 유리함수 전까지 끝을 낼 거야. 그럼 거기까지 끝을 내면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에서 명제까지 끊어지거나 함수까지 끊어지거나 해서 끝날 거거든. 그럼 함수 끝나는 예정 시간이 예정이 보통 나는 일단 7월 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 오케이? 아니면은 8월 중순 정도 늦으면 그쯤에서 이제 끝이 나고 나면 원래는 8월 초나 너희들이 이제 기말고사 방학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본 수업 시작하잖아. 방학 수업 따로 학기 중 본 수업 따로 그다음에 시험 대비 따로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나는 요 수업이 원래 8월 달에 시작하는 시험 대비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쭉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뭐 넘어가냐? 바로 시험 대비 넘어갈 거야. 교재를 따로 추가로 이제 구매를 하기보다는 아마 내가 뭐 시중 문제집들이나 내가 만드는 문제집들 가지고 프린트 가지고 다시 한번 교재에 나눠줄 거고 그거 가지고 시험 대비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가 2번 이어진다고 보면 돼. 그러면 개념 설명에 대한 수업은 지금 하는 게 마지막이라 보시면 돼요. 알았죠? 개념이랑 뭐 유형 분석이나 뭐 유형 설명들 그런 거 들어가는 거는 이번 교재가 마지막이고 시험 대비로 들어가면 바로 실전처럼 풀 거예요. 문제점이 맞네. 야 너랑 다르잖아 예상이. 물론 너도 맞지만. 그래. 아무튼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교재 가지고 시중에 있는 교재 가지고 시험 대비용 개념 수업은 지금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방학 수업 따로 학기 수업 따로가 아닙니다. 알았죠? 여기서부터 쭉 시험 직전까지 쭉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7월 말에 끝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하는 수업. 근데 내가 8월 중순까지 가도 상관없다라고 했지. 그쯤까지 갈 계획도 있다는 게 개념 설명을 좀 천천히 자세하게 좀 진행해 주려고. 알았죠? 그래서 지금 할 때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도형의 이동. 자, 도형의 이동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있나?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는 실제 도형만 이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도형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성 요소 중 하나. 도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도형에 들어가 있는 점이라는 녀석을 먼저 이동할 겁니다. x, y라는 게 있어. 두 번째, 점의 이동이 끝나고 나면은 진짜 도형을 이동하러 갈 거예요. 근데 잘못 썼다. 그 전에 이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평행이동이고 하나는 대칭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은 사실 중학교 때도 했잖아. 대칭이동은 중학교 때 하기는 했지만 너무 기본적인 거밖에 안 했고 공식화하기보다는 약간 그냥 이해해서 뭐 만들어가는 식으로 했지 보통. 너희들의 공부는 암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 점의 이동이 있고 평행 이동 안에 도형의 이동이 있어요. 대칭 이동에도 점의 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식화할 때 도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기타 등등등인데 이 함수 같은 거.
그 녀석을 보통 한쪽으로 몰아놓고 그냥 공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야. 그냥 한쪽으로 몰려 있습니다라는 표현일 뿐. 그 이유가 중요하다, 그치? 그럼 평행이동에는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가보자. 채문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면 점은 몇 콤마 몇으로 가게 되니? 이동시킨 만큼 그대로, 그렇지, 더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지? 요 점을 이동하는 거야. Y축의 방향으로니까 Y에다가 이동시킨 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 그치? 알고 있지?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동시에 이동하게 되면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이걸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자, 가자. 그러면 도형을 이동하는 거는요. 너네 쉽게 이해하려면은 포물선에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포물선이 있다고 해봐. 그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시킨 도형은 꼭지점의 좌표가 2,1이 되니까 2,1을 꼭지점을 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 양수인 함수 어떻게 표현을 하냐? 식으로. Y는 1 그대로 가고 꼭지점의 좌표를 써주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누구를 집중해서 봐? 도형을 집중해서 보세요. 여기에서 플러스를 왼쪽으로 넘기고 생각을 해주면 이겁니다. 즉 2만큼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 1만큼 이동시키면 마이너스 1.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주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시킬 때는 원래 쓰여있는 도형에서 X라는 문자 대신에 누구를 써주는 거다? X-1을 그대로 써주는 거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합니다? X-A, Y라고 표현을 해요. 는요. 알고 계시죠? X 대신에 X-A.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면 채문은 어떻게 되겠지? 그렇지. Y 대신에 Y-B를 넣는 거 잘 모르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 왜 부호가 거꾸로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 이유는 모르겠지. 오케이, 이유는 모를 거야. 이유 말고 나 이거 처음 봐요. 손. 그런 사람은 없지. 중학교 때도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부호를 거꾸로 넣는지를 설명을 해볼 건데 이거는 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일단 가자. 여기에 x, y는 0이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여기에다가 너네한테 잠깐 해줄 얘기가 우리 부등식 할 때 이거 배웠잖아. 2차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 할 때 뭐 배웠냐면 f 2x-1이 0보다 작다라는 녀석의 해가 3부터 5일 때 fx가 0보다 크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시오. 이 문제 기억나? 우리 이번에 시험 범위 들어갔잖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 속에 있는 놈을 가지고 여기서의 해가 속에 있는 놈의 해와 똑같습니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 x 범위가 3부터 5 사이로 주어져 있으니까 x를 가지고 뭐 해줘? 2배를 한 다음에 1을 빼서, 그치? 2배를 한 다음에 1을 빼서 요 녀석의 해, f 안에 들어가는 녀석의 해는 5부터 9 사이니까 여기서의 해는 5와 9 사이입니다. 했던 거 기억나요? 오케이? 그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봐. 부호가 작다라는 거 말고 부호가 0이다. 0보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0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결국 이걸 만족하는 x가 뭐야? 3과 5였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이걸 가지고 2x-1의 값을 구해봐. 2배 해서 1 빼면 5. 2배 해서 1 빼면 9. 요 녀석, 뭐? f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여기서도 똑같아지면 되니까 만약에 는영이었다고 치면 여기서의 해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5와 9가 됩니다. 이거잖아. 이해됐음? 무슨 말인지? 결국 우리는 F라는 식을 놓고 보면 그 안에는 5와 9가 들어갑니다. F 안에는 5와 9가 들어가면 성립합니다거든. 그걸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와보자. 다시. 저기 x, y라고 해놓으면 헷갈리니까 a, p, q라고 할게. 자,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있대. 그 위에 p, q가 있다라는 말은 p와 q가 들어가면 성립합니다라는 얘기 아니냐? 그치?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뭐 해보자? 평행이동을 해볼 거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그럼 여기는 p 플러스 m, q 플러스 n 됐을 거다. 맞니? 그리고 나서 이동된 도형을 구하러 가보자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생긴 거 구하는 거겠지 뭐. 그치? 이 도형이 궁금한 건데 그 도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도형은 결국 똑같이 f라는 식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을 거야. 오케이? 이동 후에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는영이 되도록 성립해야만 합니다. 그럼 성립하기 위해서는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녀석은 뭐가 들어가야 돼? P가 들어가야 되고 뒤에 있는 녀석은 뭐가 들어가야 되거든? Q가 들어가면 성립한다는 거는 F라는 식 자체의 특징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X가 그냥 있으면 얘를 넣었을 때 성립하니? P 플러스 M이잖아. 성립 안 하지. P가 돼야 성립하겠지. 그럼 여기 플러스 M, 이동하면서 점의 좌표가 플러스 M 된 그 플러스 M을 뭐 해줘야겠어? 없애줘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Y도 마찬가지야. Q 플러스 N, 이 위에 P 플러스 M, Q 플러스 N이 있기 때문에 지금 Y좌표에다 Q 플러스 N을 넣고 싶어. 근데 Y만 있으면 들어가면 Q 플러스 N이 되잖아. 내가 근데 Q가 돼야 성립한다고 했어 안 했어? 맞지? 그러면 뭐 해야 돼? 그 플러스 N을 없앨 수 있는 마이너스 N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X 자리에 P 플러스 M을 넣어주면 P가 나오고 Y 자리에 Q 플러스 N을 넣어주면은 Q가 나와서 F에 P, Q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성립해야만 하는 식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점의 좌표가 플러스 M 됐을 거니까 도형에서는 마이너스 M을 해주는 거야. 뭐 이런 이유입니다. 대략적으로 무슨 이유인지 알겠어? 그걸 제대로 그냥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면 외우는 거는 너희들이 뭘로 생각하면 돼? 포물선의 꼭지점의 이동이나 원의 중심의 이동 생각하면 편해. 0,0이었는데 2,1로 이동되면은 원이 x-2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잖아. 그치? 그거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아무튼 도형의 평이동은 점의 평이동과 부호가 거꾸로 들어가시면 되고 x 대신에 x-a를 y 대신에 y-b를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두 번째. 대칭이동으로 가보자. 대칭이동은 훨씬 편해. 그냥 종류가 많을 뿐. 근데 훨씬 편해. 자, 가자. 점 x, y라는 녀석이 있대. 점 x, y라는 녀석이 있대. 그 녀석을 뭐 해보자? 이동시켜보자. 뭐에 대하여?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해보자. 민기야,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면 누구의 부호를 바꿔버리면 돼? 그렇지. 거꾸로 부호 바꿔주는 거다. 그렇지? 그럼 y축 대칭이면 누구의 부호를?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지민아,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해야 돼?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마이너스 x, 그렇지. 둘 다 부호 바꿔주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면 어떻게 돼? 와, 이 새끼야. y는 x 대칭이면 어떻게 돼? x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보통 번외로 나오는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뭐 해주면 돼? x와 y의 자리를 그리고 부호를 모두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도형 이동으로 가보자. 도형의 대칭 이동도 똑같아요. x축에 대한 대칭이면 y의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알았나요? 왜?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편해. x, y를 넣으면 성립했던 녀석이 x, 마이너스 y를 넣었을 때도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y가 들어갔어도 이거는 f, x, y, fp, q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점의 좌표 부호 바뀐 걸 도형에서 다시 바꿔줘야 돼요. 뭐 이런 이유예요.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 x의 부호 바꿔주면 되겠지.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하면 돼? 둘 다 부호 바꿔주면 됩니다. yx 대칭이면 어떻게 하면 돼? x,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게 수학 하 배운 사람들은 역함수로 넘어가겠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부호와 자리를 둘 다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만 다루고 있는 말레피엠은 당신들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풀어볼까요? 1, 2, 3번 풀어보세요. 200페이지 1, 2, 3번. 왼쪽에 있는 개념 설명 보지 말고 지금 내가 가르쳐준 것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1, 2, 3번이에요. 지민이 몇 도? 6.4. 오늘 못 오는 애가 누구였지? 까먹었는데. 저희 다 나갔지. 준현이, 병준이, 효원이. 태연이는 안 오는 거네. 준현이, 병준이, 효원이. 문수 다 풀었니? 3번이 그지 같아서야. 너가 그지 같아서야. 아, 오케이. 자, 1번 가보자. 얘들아. 1번은 쉽다, 그죠? 점의 이동입니다. 점. A, B라는 녀석이 있었어. 얘를 어떻게 하래?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을 했대. 그러면 어떻게 돼? A에다가 이만큼 더해주면 되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만큼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되었대? 3, 마이너스 2가 되었대. 그래서 뭐 해주면 돼? A는 1, B는 3이에요. 거꾸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좀 더 머리 쓰는 애들은 나중에 복잡할 걸 대비해서 이거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다음에 3, 마이너스 2가 될 거면 아싸리 거꾸로 가버리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5만큼. 그래서 A는 1이고 B는 3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알았죠? 이동한 만큼 거꾸로 그대로 이동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뭐 굳이 그렇게는 잘 안 하지만 점의 이동에서는. 됐지? 가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2번. 직선을 도형 을이네. y는 3x 더하기 n-1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y는 3x 플러스 9가 나왔대.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는 일단 이동한 정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자. x 대신에 원래 누구를?
x 대신에 누구를? x 플러스 1을 y 대신에 누구를? y 마이너스 3을 그 자리에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부호만 어떻게? 거꾸로. 맞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보통 넘기지.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 익숙한 사람들 선생님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거는 그냥 3 더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라 y가 있을 때 반대편에다 3을 더해주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y 마이너스 3 맞아요. 알았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 3x 플러스 3 플러스 3 6 5 따라서 n이 얼마야? 4가 되겠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으로 갑니다. 방금 2번 문제는 직선이었어. n은 4예요 방금. 답을 너무 빨리 지은 것 같아서. 근데 3번 문제는 무슨 도형? 원입니다. 자, 원도 도형이 아니야. 원도 도형입니다. 맞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경우에 아직 쓰지 말아봐.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9예요. 라는 도형이 있어.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편의동안 원의 방정식을 제공을 했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y 더하기 c는요. 자, 그럼 너희들 어떻게 풀래? 얘를 이동했다고 하니까 x-3-a의 제곱에 더하기 y-1-b의 제곱은 9입니다. 이게 얘를 전개해서 얘를 비교해도 되겠다, 그치? 오케이? 그런 방법도 맞아요. 근데 와씨 위에 거 항 3개짜리 제곱 2개나 있어. 빡쳐. 그러면 뭐? 거꾸로 얘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반형으로, 아니 표준형으로 고쳐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맞죠? 됐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음. 그러면 뭐야?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B는 1이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근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태우야, 평의 이동을 놓고 보면 점의 이동이 편해, 도형의 이동이 편해? 둘 다 편해, 둘 다 쉽지만 그나마 좀 더 쉬운 거는 뭐야? 점이지. 왜? 부호 그대로 해주면 되잖아. 그렇지? 부호 뭐 거꾸로 한다 만다 이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3번에서 나오는 거, 그 왼쪽 개념 설명도 나오지만 원이라던가 포물선 같은 경우는 도형의 이동으로 풀지 말고요. 점의 이동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특히 원. 원은 무조건 점의 이동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그럼 무슨 점으로 가면 돼? 중심의 좌표를 찾아버리는 거지. 중심 얼마예요? 를 이동할 거래.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랬더니 중심이 뭐가 됐어? 이거는 바로 보이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A 쉽게 찾을 수 있겠네. 됐지? B 쉽게 찾을 수 있겠네. A, B를 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됐음? 그러면 선생님, C는요? C는 이동을 아무리 해봐야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반지름의 길이는 변화 없거든요. 그럼 너희들은 뭐 해버리면 돼? 원망 만들면 돼. x제곱에 y-2의 제곱은 3의 제곱입니다. 전개하면 C 나와요. 알았죠? 마이너스 5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찾는 거야. 알았지? 원방이나 포물선은 중심,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점의 이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원은 중심, 포물선은 꼭지점. 태우 알겠어? 오케이. 그게 훨씬 편한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한두 번만 이동을 하면 다행인데 앞으로는 여러 번 이동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자. 4번, 5번, 6번, 7번에서 너무 쉬우니까 빨리 풀자 이거는 그냥. 4, 5, 6, 7 4개 풀어보세요. 자, 가자.
4번. 이동을 뭐 좀 많이 시키네요. 4번. 1,2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점을 A. x축 대칭이니까 y의 부호 바꾸면 됩니다. B. y축 대칭이네요. x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A를 이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서 A와 B의 뭘 구하래? 거리를 찾아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뭐 해주면 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주면 되겠다. 그치? X좌표 둘이 빼주면 2, 제곱하면 4. Y좌표 둘이 빼주면 4, 제곱해주면 16. 답은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가 되겠네요. 너무 쉽다, 그죠? 말 그대로 진짜 단순 연습시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도형입니다, 도형. 도형이든 아니든 대칭이동은 쉽지. 뭐 해? 원점 대칭이면 x와 y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y도 부호를 바꿔주고 x도 부호를 바꿔주고 상수항은 x, y를 가진 게 아니니까 부호 바꾸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1,1을 지난다라고 하네. 대입하면 되겠다, 그치? 따라서 a는 얼마? 3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원의 이동이네.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점의 이동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 좀 써볼게요. 원 6번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6y의 더하기 a의 제곱는 0이 있습니다. 를 뭐 해보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대. 그 원의 중심이 어디 위에 있대? 2x 마이너스 y 더하기 1는 0 위에 있대요. 자, 가자. 이거는 이미 중심이라는 힌트를 줘버린 거지 뭐. 그지? 원의 이동은 중심만 생각하면 됩니다. 반지름 따위는 필요하다면 생각하고 필요 없다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얘 중심 현재 얼마예요? 보자마자 보이냐? a, 마이너스 3. 그럼 y는 대칭시켜주면 마이너스 3, a가 되겠네. x, y 자리를만 바꿔주시면 되죠. 그게 얘 위를 지난대.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0이 성립한답니다.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그치? 됐지? 너 끈 떨어진 거 아니지? 7번. 포물선이 있습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요. 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후 그 다음에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대. 그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포물선의 방정식은 이차함수는 무슨 이동으로 가는 게 편해? 도형의 이동이야, 점의 이동이야, 지민아? 점의 이동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좌표만 놓고 생각을 하세요. 0, 마이너스 2였어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으니까 꼭지점은 3, 0으로 갔겠네. x축 대칭시켰대.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됐을까? 3, 0이 됐겠네. y 부호 바꿔봤자 그대로네. 왜 이딴 짓을 하지? 아무튼 이겁니다. 맞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야? 이거 가지고 당신들은 만들어주면 됩니다. 거꾸로 갈 수 있겠지. 어떻게 돼? 꼭지점의 좌표가 3이면 y는 최고차의 개수 그대로 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부호 바꿔줘요. 그러면 전개하면 답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좀 조심할 게 있다, 그치? 아까 내가 원의 이동은 포물선의 이동이랑 같이 도형의 이동보다 점의 이동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라고 했어.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포물선에서 대칭 이동이 들어갈 때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부호가 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였는데 x축 대칭시키면 음수가 되잖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였는데 y축 대칭시키면 부호가 그대로 가잖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부호가 바뀌잖아.
X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은 최고차이 계수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최고차이 계수의 부호는 바꿔줘야 돼요. 얘랑 달라요. 부호만. 알았지? 크게 바뀌면 안 되고.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럼 전개하면 답이에요. 어이구야. A는 6, B는 마이너스 9.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포물선 정도는 나 저 최고차이 계수 부호 자꾸 실수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까먹어서 하나씩. 그런 사람들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은 도형이동으로 가면 돼요. 조금 귀찮을 뿐 실수는 안 합니다. 귀찮아지면 실수는 줄어들고 좀 간략하게 가게 되면 실수가 늘어나게 되겠지. 풀이들은. 알았지?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나는 웬만하면 점이동으로 갑니다. 알았죠? 포물선도. 그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어때요? 너무 쉽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 이거 한번 풀어봐. 몇 번 풀어볼 거냐면 여기 있다. 자, 유형 11번 가보자. 저기 제일 마지막 유형인데 209페이지요. 59번을 내가 먼저 풀어줄게요. 너희들이 60번을 풀어보자. 자, 59번 내가 풉니다. 풀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은 푸셔도 상관없어. 자, fx, y는 0이라는 도형이 나타내는 오케이? 이 식이 나타내는 도형이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주세요. 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너희들은 최종적인 형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형태를 보면서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 번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한 방에 나올 수도 있어.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fx, y랑 얘를 비교하니까 뭐가 먼저 보여? 자리 바뀐 게 먼저 보이나? xy가 자리가 바뀌었네. xy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는 뭐야? y는 x 대칭이죠. 그래서 먼저 y, x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문아, 둘이 이게 최종 형태였지? 둘이 비교하니까 뭐가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면 무슨 대칭 시켜주면 돼? y축 대칭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y는 x에 대해서 그대로 대칭도 시켜주면 됩니다. 어디로 갔겠어? 여기로 갔겠네. 약간 IQ 테스트 같지 않냐? 그 다음에 y축 대칭 시켜주세요. 이겁니다. 그림 찾아주세요. 몇 번이야? 5번인가? 5번이다, 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됐죠? 쉽죠? 자, 그러면 이제 60번.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60번입니다. 야, 오늘 오후부터 장마 시작이라더라. 우산 가져왔냐, 다들? 안 가져왔어? 오늘 오후 3시쯤인가부터 장마 시작이래. 어? 야, 기상청이 1시간 단위까지 다 맞겠냐? 우리나라 아이고, 잠깐만, 꺼야 되나? 우리나라 기상청 레전드 사건이 있잖아. 기상청의 체육대회 날 비가 온 거. 모르냐? 너네? 되게 오래된 얘기이기는 한데. 물론 이제 뭐 변명 아닌 정확한 이유를 들자면 이유는 있지. 체육대회란 건 보통 뭐 1년 연간 계획 세울 때 미리 잡아놓는 거니까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한두 달, 두 달쯤 남기고 나면은 대충 예측을 하잖아, 기상청들은. 그러면 살짝 바꿀 수 있지 않나? 굳이 비가 오는 날까지 그대로 밀고 갔다라는 거는 놓쳤나? 모르겠다. 유도리가 그렇게 없나? 기상청들도 그거야? 공무원들이야? 아, 그래? 기상청도 공무원이야? 그러게, 나도 모르겠네. 요즘 기상청들은 그래도 잘 맞는 것 같기는 해. 옛날보다 확실히 잘 맞추는 것 같기는 한데 예보가 너무 느려. 갑자기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막 서울에 비가 올 예정입니다. 이러고 있고 그러지 않냐?
맞추기는 맞추잖아. 늦게라도. 오늘 화창합니다 했는데 비가 오고 이러진 않잖아. 자, 아무튼 가자. 60번. 답이 3번이 맞는지 먼저 해볼게요. 근데 민기의 방법이랑 채문의 방법이랑 다 물어볼 거야. 한 명 한 명. 일단 문제에 나와 있기는 x, y는 0이라는 도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그려놓고 가자. 방금 이제 지민이 질문이 아무거나 먼저 해도 돼요? 네, 돼요. 근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칭이동을 먼저 보는 게 편합니다. 모든 대칭이동을 다 따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평이동을 하세요. 자, 최종 형태를 보니까 이거야. 뭐가 먼저 보여? XY의 자리는 안 바뀌었지. 근데 X의 부호만 바뀌었네. 그러면 무슨 대칭이다, 채문아? X의 부호가 바뀌었네. 무슨 대칭?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X, Y가 나옵니다. Y축 대칭하라고 했으니까 도형은 이쪽으로 옮겨둘게요.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돼? Y가 Y 플러스 1이 됐습니다.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네요. 맞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답은 뭐야? 뭐야? 3번 맞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나랑 순서 거꾸로 한 사람? 혹시 대칭이동 말고 평이동 먼저 한 사람? 없어?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한번 해볼게. 알았지? 평이동을 먼저 한번 해볼게. 자, 다들 한번 생각해보자. 같이.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해보고 싶어. 자, 최종 형태를 보면서 일단 여기다 1을 넣어줘야 될 것 같아. 무슨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돼? 에? 무슨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뭐가 돼요? 그 다음에 X축 대칭시키, Y축 대칭시키면 됩니다. 됐죠? 똑같아요. 자, 근데 그렇다고 순서만 막 바꾸면 되나? 자, 문제를 바꿔줄게. 자, 가보자. 자, 지금 이 문제에다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거야. 60번 똑같은 문제로. 자, 내가 먼저 최종 형태를 줄게요. 너희들이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도형의 방정식을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려봐. 기기. 기기. 아니, 네가 찾아야지. 아니, 지금 60번 문제 그대로라니까? 60번 문제에 주어진 그게 fx, y라고 하고 는 0이라고 하고 그리고 새롭게 그려봐. 저 빨간 색깔 내가 써놓은 거를. 저기 왼쪽에 내가 뭐라 써놨냐? 이동, 이동, 이동. theme. 테마라고 해놨다, 그렇지? 얘들아, 내가 너희들 시험 대비 자료로 그 테마 프린트 줬던 거 기억나지? 테마별 프린트 뭐 하면서 테마 1, 테마 2, 테마 3 하면서 막 자취의 방정식 한 대 막 몰아놓고 이랬던 거 있잖아. 거기에 있는 테마입니다. 이동, 이동, 이동. 말 그대로 이동 여러 번 하는 문제. 그래서 뭐 이동 후에 그림을 찾아가는 문제, 이동 후에 그림을 보고 식을 만드는 문제,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풀이 방법은 다 똑같아. 그냥 처음 형태와 최종 형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면 될지를 유추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문제 바꿀 걸. 조금만 한 단계 더 나가보지 뭐 이거 하고 나서. 자, 채문아, 뭐가 먼저 보였어? 축이 무슨 축? 그래, 그래. 그러니까 그래. X축, X의 보호가 바뀐 거야, Y의 보호가 바뀐 거야? X의 보호가 바뀐 게 먼저 보였다, 그치? 그럼 무슨 대칭? Y축 대칭입니다.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의 보호 바뀌었다,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다시 제대로 X-1이 들어갔어요. X라는 부호 대신에 X라는 식 대신에 무슨 식이 마이너스 뒤에 붙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1만큼 이동한 겁니다.
맞죠? y축의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아니다.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예요. 맞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요거 실수한 사람 있나? 조심하세요. 실수하지 마세요. 그럼 y축 대칭이니까 먼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y축의 방향으로 각각 1만큼 이동시키면 요게 답이겠다. 그렇지?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쓰이니까 나랑 같이 바로 한번 해보자. 자, 최종 형태를 먼저 줄게요. 한번 생각해보자. 자, 봅시다. 태호야, 대칭이동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지? 일단 한번 너가 얘기해봐. 뭐가 먼저 보여? y축 대칭? y축 대칭? y축 대칭을 했다. 그럼 뭐가 돼? x의 부호 바꿔주면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돼요? x의 자리가 바뀌었네? 뭐 해주면 돼? y는 마이너스 x? 그럼 xy 자리 부호 다 바꾸는 건데? y는 x 대칭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 xy의 자리를 바꾸라 그랬지. 마이너스는요? 가만히 있어 아니면 따라 움직여?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문자만 움직입니다. 알았어? 그래서 그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야, 이 마이너스를 처음에 여기다 붙여놔야 돼, 여기다 붙여놔야 돼. 별로 헷갈리거든.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거는 y는 x에 대한 대칭을 가장 먼저 보세요. 즉, xy의 자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알았죠? 그럼 누구의 부호 바꾸면 돼? y의 부호 바꾸면 되겠네? x축 대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수할 염려 없겠다, 그치?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얼마만큼 이동시켜주면 돼? x 대신에는 x 플러스 1 들어갔으니까 x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 그렇지? y에서는 요거 조심하라 그랬었지? 묶었을 때 보이는 y 플러스를 보고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알았죠? 실수 안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자, 그림 그리는 거는 이제 생략하고 계속 좀 만들어 가볼게. 자, 그러면 만약에 평행이동을 먼저 해보자. 내가 왜 평행이동을 먼저 하지 말라는지가 다 지워버렸네. 이해가 될 거야. 뭐였지?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었냐? 자, 평행이동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돼? 평행이동을 먼저 생각해봐. 이 마이너스 1과 이 플러스 1은 앞으로 대칭이동, 평행이동 할 때 부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놈이야.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마이너스 1 만들어줘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 플러스 1 만들어줘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x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y축의 방향은 얼마만큼? 그래서 이걸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x축 대칭하든 y축 대칭하든 y는 x 대칭을 먼저 하든 해주면 됩니다. y는 x 대칭 시켜봐. x랑 y의 문자만 바꿔주시면 돼요. 문자만, 통째로. 오케이? 그 다음에 y의 부호 바꾸네. y라는 문자만 부호 바꾸니까 x축 대칭 해주면 되는 거야. 뒤는 얘는 따라 움직이지 않아. y만 바꾸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게 헷갈리지 않을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는데 여기도 마이너스 1 그대로 외워야 돼요. 앞에 있으니까 x축 거.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헷갈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 대칭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부호 바꾸는 x축, y축 대칭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하는 게 편합니다. 알았죠? 그게 실수를 방지하기 가장 좋아. 나도 막 섞어 쓰기는 해.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해. 근데 내키는 대로 막 하다 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실수라는 걸 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애들이 어디서 주로 많이 실수를 하냐를
쭉 봤지. 내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만 1000명이 넘을 텐데 걔네들은 실수를 쭉 보다 보면 전부 다 평이동을 먼저 생각하는 애들이 다 틀려. 자, 개판이네요. 알았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테마 설명해 줄게. 처음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나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도형인데 왜 이래? 자, 이게 실제로 문제입니다.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풀어보세요. 처음에 이동이 주어졌다, 그치? 이러이러한 이동에 의해서 똑같은 이동을 밑에 있는 도형 fx, y는 0이라는 도형에 적용시켜보자. 저 도형을 그대로 이동시켜보세요. 입니다. 풀어보세요. 네? 자, 질문하지 말라 그랬죠? 다 설명할 내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질문 잘했다. 방금 채문이가 질문한 거 다들 질문인가? 처음에 주어지는 도형이다. 그러면 저 주어진 도형은 점일까 도형일까? 당연히 점이죠. 생김새를 봐야지. 콤마하고 끝이잖아. 순서쌍으로만 표현을 해놨잖아. 순서쌍을 다른 말로 점이에요. 는영이 없잖아. FG도 없고. 이거는 당연히 점의 이동입니다. 그럼 풀어보세요. 잘했어. 그게 첫 번째 보통 나오는 질문이에요. 처음에 할 때. 근데 저렇게 주어진 건 점의 이동이라는 거 앞으로는 바로 알아야 돼. 점의 이동. 점 x, y가 점 누구로 이동시켜지는 이동에 의하여. 이렇게 안 줘요. 알았죠? 그냥 저렇게만 주어집니다. 풀어주세요. 친절한 문제는 점 x, y를 마이너스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옮기는 이동에 의하여 라고 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친절할 때. 불친절하면 그냥 저렇게 틱 주고 맙니다. 자, 첫 번째 오답. 거기 들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 y 대신 x 마이너스 1. 신박하지? 이거 아니야. 이건 죽어도 깨어나도 아니야. 이거는 뭘 무시한 거야?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은 다르다라는 걸 무시한 풀이지. 그치? 이건 달라요. 이건 제일 첫 번째 오답. 틀렸어. 땡.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요거 풀고 잠깐 쉴게요. 완벽한 풀이는 못할 수도 있겠고. 2분 남았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 일단 이동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유행인 건 알겠지? 그치? 그 유행인 건 보여야 돼. 내가 말하는 이동 테마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점의 이동이든 도형의 이동이든 어떤 순서로 이동했는지는 봐야지. 자, 최종적인 형태를 보아하니 x, y 자리가 바뀌었어요. 맞죠? 뭐 먼저 해줘야 돼? 대칭 이동. 무슨 대칭? y는 x 대칭 먼저 생각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민기야, 몇 콤마 몇? 무시당했어요. y, x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뭐가 바뀌었어? 채문아. y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대칭?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y축 대칭이에요. 그래야 이게 됩니다. 이유는 한 방에 설명해 줄게.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도 요거 두 번째 거 보면 이해될 수도 있으니까 평이동을 합니다. x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이동하면 돼?
잠깐만. 문제 살짝만 바꿀게. 이거 플러스 1 플러스 1 해놓자. 자, 아씨 2, 3 해놓자. 헷갈리지 않게. 플러스 3 플러스 2. 자, 가자. X축의 방향을 얼만큼 이동하면 돼? 3만큼이에요. Y축의 방향을 얼만큼 이동하면 돼? 2만큼 이동합니다. 그래야 이게 나와요. 자, 왜 저기가 Y축 대칭인지 이제 이해됐어?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무슨 이동이야? 점을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A, B로 나왔으면 실수 안 한다? 근데 X, Y로 주니까 꼭 실수를 해요. 점의 좌표는 콤마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게 X좌표야. X좌표가 부호가 바뀐 겁니다. B를 마이너스 B로 옮긴다고 생각해봐. 실수 안 하고 Y축 대칭 할걸? 그냥 Y가 마이너스 Y로 간다라고 하니까 Y의 부호 바꾸기 X축 대칭 이러고 있단 말이야. 공식 외우듯이. 절대로 아니에요. 알았죠? Y의 부호를 바꾼다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점의 이동에서는 Y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콤마를 기준으로 앞이냐 뒤냐 그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X좌표, Y좌표가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반드시 콤마 앞에 게 X좌표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점의 이동입니다. X좌표가 3만큼 그냥 더해지면 돼. 그래서 평이동도 플러스 3만큼 X축 방향이고 절대로 이걸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Y축의 방향은 3만큼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도형의 이동에서. 이해됐음?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래서 도형이 어디로 가는지 적용시켜보자. 알았지? 해석은 해놨으니까 이제 답은 나올 거야. 자, 그럼 저거 이제 이해가 됐으면 쉽죠? 이동은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형이다, 그지? fx, y는 0이라는 도형을 이동하는 거야. 방금은 점의 이동. 빨간 색깔 이동만 똑같이 가져오고 얘는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돼? y, x요. 그 다음에는 y축 대칭. 아까는 점의 이동이었으니까 콤마 앞에 게 x좌표. 그래서 y축 대칭했었다면 이번에는 도형을 이동하는 거니까 도형은 문자 기준이라 그랬지. 그래서 누구의 부호를 바꾸는 거? 진짜 이번에는 x의 부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면 이번에도 문자 기준으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뭐가 돼? 뒤에 게 마이너스로 묶인 채로 x-3이 들어가는 거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켜주니까 역시 y 대신에 y-1을 쓰는 거야. 그래서 답은 f y-2,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 안 할 수 있겠지? 진짜 조심하셔야 돼. 알았죠? 알았죠? 조심하자. 자, 그 다음 이거 정도 완벽하게 할 줄 알면 이제 남아있는 이동을 진짜 시키는 기본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알았죠? 저거 완벽하게 이용해 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좀 독특한 이동들이 남았어. 202페이지로 돌아갑시다. 뭔 소리야? 아, 네. 유튜브 보고 있었어? 뭐 경기 아니야? 무슨 경기? 어? 뭐라고? 아, 인스타. 난 또 요새도 롤 이런 거 막 대회 하나? 아, 대회 아직도 하나? 롤챔 이런 거 해? LCK는 아니고. LCK가 뭐지? 제일 LCK가 뭐였지? 아. ASL이랑 헷갈렸다. ASL이 아프리카 스트리머 리그지.
자, 가자. 202페이지로 가보면 거의 첫 번째 뭐 나와? 점에 대한 대칭이동. 일부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점대칭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교재에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점대칭이란 거랑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달라. 대칭과 대칭 이동은 다른 거야. 두 번째, 도형,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와요. 자, 점에 대한 대칭 이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에 대해서 점을 이동하는 문제, 점에 대해서 도형을 이동하는 문제. 도형에 대한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직선에 대해서 점을 이동하는 문제, 직선에 대하여 도형을 이동하는 문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키워드들만 던져주자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에서 점을 이동하는 거는 중점이라는 성질만 잘 사용하면 끝나고요. 점에 대해서 도형을 이동할 때는 중점이라는 성질과 함께 자취를 써줘야 돼요. 기본 풀이는 그렇습니다. 더 쉬운 풀이도 있다. 직선에 대해서 점을 이동하는 문제는 중점이라는 내용과 수직이라는 내용만 잘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직선에 대해서 도형을 이동할 때는 중점과 수직이라는 성질을 쓰면서 함께 자취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두 개가 조금 난이도 높겠다, 그치? 그 두 개를 오늘 좀 포인트로 잡으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 녀석은 어떻게 푸냐면 진짜 쉬워. 진짜 쉬워. 점이 있어요. P, Q라는 점이 있어요. M, N이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 한 점의 좌표를 X, Y라고 구해보러 갈게. 끝났어.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여기 뭐가 있어? P, Q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 M, N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거에 대해서 M, N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 대칭이동을 숑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로 갑니다. 이동 후의 점을 우리가 X, Y라고 해볼게요. 뭐만 쓰면 끝나? 중점만 쓰면 끝나. 기준이 되었던 M, N이라는 그 M이 이동 전의 점은 주어졌겠지. 이동 후의 점은 우리가 X라고 잡습니다. 2로 나누면 답이에요. 오케이? 미지수는 여기 있고 여기가 상수겠지. 그 2 넘기고 P 넘기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기준이 됐던 Y좌표 N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Q 더하기 Y. 이동 전의 점과 이동 후의 점을 더해서 2로 나눈 거랑 똑같습니다. 끝이에요. 이해되었음? 졸라 쉽지? 가자. 이동 전의 점이 있어. P, Q가 있대. 기준이 되는 직선이 있어. Y는 mx 더하기 n이래.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그림 그리면 돼. 이동 전의 점이 P, Q고요. 기준이 되는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동 후의 점을 우리가 x, y라고 해준다면 너희들은 딱 두 가지만 풀면 됩니다. 얘는 연립이 아니잖아. 그냥 이거 하나 풀고 하나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중점의 좌표를 얘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치? 아까는 중점 M, N이 그냥 상수로 주어졌지만 이번에는 중점의 좌표 자체를 너희들이 구해줘야 돼요. 요거 몇 콤마 몇이야? 2분의 P 더하기 X, 2분의 Q 더하기 Y지. 그게 뭐 합니다? 이 위에 있어요. X와 Y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수직이라는 성질만 잘 써주면 돼. 수직, 뭐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거든. 그래서 이 두 점, 이동 후의 점과 이동 전의 점을 가지고 만든 직선의 기울기는
m과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돼요. 얘가 마이너스 m분의 1이에요. xy에 대한 식 하나. 둘이 연립하면 답이에요. 그게 다야. 쉽지? 쉽지? 가보자. 8번, 9번 풀어보세요. (202페이지인가) 거길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이동을 끝을 내긴 할 건데 끝이 안 나도 좋으니까 이해 안 되는 건 바로바로 질문을 하세요. 이해 다 완벽하게 하고 마치자 오늘. 지우개 왜 이렇게 없대? 잠깐 지우개 좀 갖고 올게. 풀고 있어봐. 8번 9번 두 개. 어? 9번 하고 있어? 너도? 그러네. 응? 내가 안 끊고 갔다 왔나? 자, 가보자. 둘 다 쉬운 문제입니다. 점에 대해. 근데 여기서 좀, 이거 좀 잘 봐야 되는 게, 여기서는 이 유형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앞에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얘를 얘에 대하여 또는 얘로. 근데 얘에 대하여 얘를 누구를 이동하는지는 놓치면 안 된다 그랬지. 는에 대하여 이런 거 잘 좀 보세요. 지금은 얘를 이놈에 대하여 이동했습니다 이거야. 됐지? 여기 가운데에 1,2가 있고 여기에 a,2가 있었어. 그러면 이동 후의 점은 몇 콤마 몇이 될까? 이거거든. 그럼 무슨 관계 있어? 1,2가 중점이라는 관계 있겠네. 끝났지? a, 4, 1 더해서 2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2와 b, 여기는 2. 그러면 2b를 더해서 4가 돼야 되니까 b는 2. 됐죠? 8번 끝. 두 번째, 0,4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에 대하여 0,4라는 점이 있었대. 여기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있었대. 이동합시다. 싹 여기로 왔어요. 이동 후의 점을 a, b 뭐 모른다는 얘기다 그랬지? 를 구하시오. 그럼 뭐 하면 돼? 직선에 대한 대칭이네. 일단 중점이라는 성질만 쓰자. 나는 이제 키워드를 보통 던져주는 식으로 설명하니까 나는 일부러 중점, 수직 이렇게 써줘요. 이걸 꼭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계속 중점, 수직 해주는 거고. 중점, 뭐? 요놈. 이 직선 위에 있다. 이 직선은 그 둘이 중점을 지난다. 그럼 중점의 좌표는 2분의 0 더하기 a, 2분의 4 더하기 b니까
그 놈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지? 2분의 4 더하기 b y는 마이너스의 x 2분의 0 더하기 a 이거 이제 식 풀면 됩니다. a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겠네요. 양면을 2배 뭐 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그치? 정리하면 뭐 나와? 2배 하는 거 이거 좀 조심하고.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는 뭐 6은 우변으로 넘겨도 상관없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직. 얘가 마이너스이면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 빨간 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a-0분의 b-4가 2분의 1입니다. 그럼 분수는 분수 이건 어떻게 풀어? 크로스 곱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요거 둘이 곱해주면 2b-8은 요거 둘이 곱해주면 a 한쪽으로 몰아주면 a-2b는 -8. 이제 뭐 하면 돼? 둘이 연립해주면 되겠네. 됐죠? 뭐 밑에 거 2배 해서 빼면 되겠네. b는 5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5 a는 2 암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았죠? 뭐 나오냐? b는 5 맞네. a는 모르겠다. 함산이 안 된다. 야, 뭐 나오냐? 2배 해서 빼자. 아, 4b 2배 뺐으니까 5b는 10, b는 2구나.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면은 b가 2니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이야? 미쳤나봐. 병신인가 오늘? 마이너스 4다, 그치? 맞네,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연립 더럽게 못하네. 이래서 연립을 안 해. 연립은 너희들이 하세요, 앞으로. 알았죠? 자, 그러면 요 둘이 하러 가보자. 뭐? 도형을 점에 대해서.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평이동 대칭이동 하는 거. 자,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먼저 좀 보고 갈게요. 50번 풀어보세요. 50번 별표 치세요. 거기도 중요 뭐 이런 거 돼 있지만 상이라고만 돼 있나? 키워드는 던져줬다. 중점이라는 성질과 자취만 풀면 됩니다. 아, 풀었어? 쉽지? 진짜 쉽지? 자, 가보자.
보여드려봐. 첫 번째 풀이는 가장 기본 풀이. 내가 좀 너희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자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내가 풀어주는 풀이. 내가 저희 설명한 풀이. 일단 뭐예요?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를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들의 자취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직선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대. 여기에 마이너스 2,4가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점을 여기로 이동하면은 요 점이 되겠지 뭐. 여기에 있는 점을 마이너스 2,4에 대해서 대칭 나오면 여기로 가겠지 뭐.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점도 이동시켜주고 하다 보면 결국 점들이 퉁퉁퉁퉁퉁 찍히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걸 이용하는 거야. 얘가 A고 얘를 P라고 불러주면 얘가 P가 되는 거라서 P의 자취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풀어주는 기본 풀이. 그러면 이동한 후 자취를 그리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하면 그 전에 움직이는 점은 a, b로 두세요. 이게 기본 풀이였지. 이거는 자취에 좀 자신 있는 사람들이 쓰는 풀이. 오케이? 앞에 우리가 실컷 했으니까 직선원에서. 그러면 첫 번째 뭘 만족하고 있어? A, B는. 이 위에 있으니까 B 빨간 거였나 이거? 항상 B는 2A 더하기 3을 만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대신호합니다라는 그 성질은 이놈과 이놈의 중점이 마이너스 2,4예요 라는 얘기잖아. A 더하기 X 나누기 2가 마이너스 2야. B와 Y의 중점이 4야. 그러면 얘네들을 A, B를 바꿀 수 있는 형태로 가자 그랬었지. 기억나요? 그 두 식을 위에 구한 이 식에다가 대입하세요라고 했었습니다. 이게 자취를 이용하는 풀이야.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 따라 너희들이 이번 기말고사를 준비하면서 자취가 충분히 연습된 사람들은 지금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때도 어렵지만 지금도 마저 어려운 사람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래서 정리 마무리 할게요. y를 우변으로 넘어가자. 싹 다 우변 넘어가자. 귀찮다. 좌변 넘어가자. 좌변. 그럼 뭐야? 2x-y 플러스 13은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죠? 또는 y는 2x 플러스 13. 이게 답입니다. 근데 선생, 나 자취 싫은데? 나 자취에 자신 없어요. 그럼 다르게 푸세요. 오케이? 어떻게? 다시 저 그림 좀 그릴게. 이게 직선이 주어졌잖아. 야, 직선이 하나 주어지면 그 위에 점 아무거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맞지? 어떻게 하면 돼? 제일 쉬운 거. 0,3 이런 거 구하세요. 그럼 이동한 뒤에 점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뿅뿅뿅 중점 마이너스 4 3, 4, 5 중점이니까. 그러고 나서 둘이 뭐 하면 돼? 평행하면 돼. 이동 후에는 평행합니다.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뭐야? 평행하니까 기울기 그대로 따라와서 자, 훨씬 심플하니 안 심플하니? 훨씬 심플하지.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은 풀이에요. 근데 왜 내가 자취를 강조하냐면 학교 쌤들 중에서 자취를 이용하세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 서술형에서. 그래서 계속 자취풀이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나왔네. 뭐? 임의의 한 점 그리고 평행이라는 조건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됐음? 오케이?
끝났어. 그림 그려보면 쉽습니다. 왜 평행한지를 알게 될 거니까. 알았지? 뭐 평행한지 수직한지 기타 등등등 알게 되거든. 그럼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답은 일단 4번이에요. 밖에 푼 사람 손? 두 번째 방식으로 푼 사람 손? 자, 가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얘는 없다, 그치? 이게 심화 문제라서 없는 것 같아. 요거는 아무렇게나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일단은 53번 풀고 계세요. 문제 좀 만들고 있을게. 53번입니다. 자, 가보자. 얘들아, AB를 찾아달래. 기준이 되는 직선을 찾아달란다, 그치? 근데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원을 원으로, 원을 직선에 대해서,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도형이 훨씬 어려워. 아직 설명도 안 했을 뿐더러 자취 써야 돼. 너무 어려워. 원의 이동은 평행 이동이든 대칭 이동이든 상관없이 누구만 이동하세요? 중심이라는 점만 이동하세요. 반지름은 똑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대칭축이라 원이 걸쳐져 있는 경우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중심만 이동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알았지? 쫄지 마, 그러니까. 자, 계속 가자. 문이 좀 이상한데. 그럼 빨리 지워야지. 그러면 이동하기 전에 중심을 찾으러 갈 거야. 두 번째, 이동 후에 중심을 찾으러 갈 거야. 근데 선생님, 중심 정도는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풀 수 있는데 반지름은 구해요, 안 구해요? 너희들이 판단하세요. 이동 후나 이동 전에 상수한 구하래, 안 구하래? 안 구하잖아. 그러면 알아서 반지름 똑같을까, 바뀌었을까? 바뀌었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 안 하겠지. 반지름은 구하지 마세요. 그 말은 중심의 좌표에서 끝내세요. 1, 마이너스 3, 4, 0. 알았지? 그러고 나서 1, 마이너스 3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는 원이 직선 y는 아니네.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여기로 이동하게 돼요. 4, 0이에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가자.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은 0. 기울기 구할래? 아니면은 먼저 찾아서 전개해서 ab 구하러 갈래? 마이너스 b분의 a가 좋아? m이 좋아? m이 좋지? 그죠? 패드립이 아니고요. m 이게 훨씬 심플하잖아. 그럼 가자. 뭘? 그냥 가자. 기준에 되는 직선을 찾아주면 되잖아. 그치?
중점 뭐요? 아, 분수다. 짱난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맞냐? 지저분 아니야? 맞네. 이겁니다. 를 지난다. 다음 요 녀석의 기울기 뭐임? x가 3만큼 증가할 때 y는 3만큼 증가해요. 플러스 1이겠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대칭 기준이 되는 이 직선은 기울기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뭐. 가자. 풀면 되잖아. 됐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붙여주면 됩니다. 전개 좀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1 됐지? 그럼 이제 뭐 하래?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넘기래. 아, 좌변을 넘기라는 얘기네. 그럼 어떻게 돼?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 a는 1, b는 1 끝났어요. 괜히 마이너스 b분의 a 이런 거 하지 말고. 알았지? 끝. 이게 다야. 원의 이동은 점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럼 이거는 점이 아니잖아. 아, 원이 아니잖아. 포물선도 아니잖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풀이 몇 가지 나오겠어? 아까처럼 두 가지 나올 것 같다, 그치? 그럼 첫 번째는 뭐? 자취 연습할 겸 해서 첫 번째 내가 알려주는 기본 풀이로 갈게요. 기본 풀이란 거는 좀 귀찮다는 얘기입니다. 지워도 돼? 지워도 되겠어? 지운다? 안 돼? 알았어요. 정리 마무리 해주세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풀어봐 한번. 시간 조금 걸릴 거예요. 문제 잘 써놓고 풀어보세요. 자, 다시 말하지만 값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답은 내지 마세요. 연립까지는 하지 말란 얘기지. 자, 가자. 일단 첫 번째 풀이는 뭘 어떻게든 써보겠다. 어떻게든 자취를 쓰고 가는 기본 풀이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니?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A라는 것을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P의 자취를 구해볼까? 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취를 그리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 처음에 주어졌던 점을 a, b라고 두고 그대로 가시면 되겠다. 그치? 가자. 어떻게 돼? 일단 a, b라는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면 대입하라 그랬죠. b는 2a 더하기 1. 거기에서 이제 a와 b를 x, y로 바꿀 수 있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야?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이거잖아. 그지? 쓰면 됩니다.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뭐요? 둘의 중점을 얘가 지나요. 뭐야? b 더하기 y 나누기 2는 a 더하기 x 나누기 2 마이너스 1 식 정리해주면 아 귀찮은데 2배 하고 냅둬 놓자. 2배까지만 해놓자. 두 번째 수직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이동 전의 점과 이동 후의 점을 가지고 만든 직선의 기울기는 이 녀석과 수직입니다. 마이너스 1이에요. 기울기가. 라는 얘기다. 그지? 가자. x-a분의 y-b는 마이너스 1이에요. 양변에 x-a 곱해볼까? 이거다. 그지? 그럼 그 상태로 둘이 뭐 하시면 됨? 연립해가지고 구해주면 돼. 오케이? 연립할 때 어떻게 연립하면 돼? 더하면은 a가 남을 거고 a가 어떻게 돼? xx 사라지고 2a-2 더했다 마이너스 2 넘어가서 플러스 2 2 나눠주면
됐지? 심플한데? 왜 이렇게 심플하지? 두 번째 둘이 빼면은 b가 나와요. 빼면은 2x, 빼면은 마이너스 b는 x 마이너스 1. 그 두 개를 구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뭐요? 왜 이렇게 심플하니? 문제 잘 만들었네. 답이 되는 겁니다. 알았음? 그럼 답은 뭐야? 원래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다 쓸게 그냥. 한쪽으로 몰자 그냥. 이게 답인 거예요. 쉽지? 두 번째 풀이. 무조건 이거 자취 써야 돼. 자취를 어떻게든 살려보는 풀이. 나는 자취를 강조하기 때문에 앞단원에서부터 자취를 어떻게든 쓰는 풀이를 그냥 좀 많이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뿐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에서 서술원에서 가끔씩 자취를 이용하시오라는 풀이가 가끔 나오거든,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든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다른 방식으로 그려도 됩니다. 다른 방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뭐 이용해서? 아까처럼 그림 이용해서. 아까 이거 내가 외우라고 그랬냐? 임의의 한 점이고 평행이다 이용하라 그랬어? 그림 그려보면 한눈에 보인다 그랬지, 평행하다는 게. 지금 뭐가 되겠어? y는 뭐야?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y는 x-1에 대해서 평이동 해보자. 대칭이동 해보자. 이게 되겠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뭐 하면 돼, 얘들아? 연립하면 되겠네. 녹화만 몇 지나요? 뭐라 쓴 거예요? y다 이거. 우리 뭐 하자? 뺄까? 0은 x 더하기 2. x는 마이너스 2. 됐죠? 오케이? 지민 알겠어? 연립한 거야 그냥. 교점 구한 거야. 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동 후의 점도 얘는 지나잖아. 그럼 지난 점 하나 찾았어.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지난 점 하나 더 찾으면 되지. 그지? 뭐? 이 위에 아무거나. 얘만 찾으면 돼. 점 하나, 점 하나. 교점 하나 찾고 점의 이동 임의의 한 점 이동 하나씩. 오케이? 아까 요거 다시 정리해보면 임의의 한 점 이동하는 거였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의 한 점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교점 구하면 끝납니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 직선 찾을 수 있는 거야. 이게 훨씬 간편해 보이지? 이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알았죠? 나는 자취를 이용하는 학교 서술형을 대비해서 저 풀을 자꾸 알려주는 것 뿐이야. 가자. 뭐 해주면 돼? 이동 후의 점을 x, y라고 둡니다. 중점을 얘가 지나요. 중점. x, y에 대한 식 하나 찾았네. 두 배까지만 해놓자. 한쪽은 몰던가. 그다음 두 번째, 수직.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수직으로 만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위의 식은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밑의 식은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둘이 연립하면 됩니다. 연립 두 번 하는 거지 뭐 결국. x는 2, y는 마이너스 1. 맞나? 맞네. 2,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럼 둘이 직선 구해봐. 답 뭐야? x 값의 증가량 4, y 값의 증가량 2, 2분의 1. 2,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2 넣어주면 1이네. 마이너스 1 나오고 싶어? 끝난 거예요. 어때요? 답이? 아씨. 똑같죠? 알았죠? 네. 끝.
뭘 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방금은 두 번째 풀이들이 더 쉬워. 이지한 풀입니다. 하지만 자취를 쓰지 못해서 도형의 성질만 쓰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자취를 이용하라고 명시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풀이야. 그래서 일부러 나는 이 풀이를 먼저 기본으로 갑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기본 풀이라는 말은 어려운 문제들. 이 쉬운 풀이로 갔을 때 좀 어렵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을 쉽게 푸는 문제가 풀이가 돼요. 초록색은. 기본 풀이는 귀찮지만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잖아. 쉬운 풀이는 빠르긴 한데 적용시키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쉬운 풀이만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어려운 풀이, 기본 풀이만 찾아가는 것도 아니잖아. 둘 다 익혀놔야지.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유형 하나 남았습니다. 뭐? 거리의 합의 최소.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냐? 원체. 거리의 합의 최소 언제 들었어? 이번 중간 기말고사였어 아니었어? 뭔데야? 였어 아니었어? 였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기말고사 겁니다. 이거는. 뭐? 임의의 점이냐? 직선 위의 점이냐? 기억나요? 기억나냐고. 평면좌표에서 나왔었던 거예요.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거리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야? AP, BP의 합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는 P가 어디에 있으면 돼? 그냥 선분 AB 위에 있으면 됩니다. 끝. 답은 선분 AB. 즉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다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오늘 원하는 걸까? 아니요. 이건 평면좌표예요. 얘는요. 대칭 이동이잖아요. 기억나? AB가 있어요. 그때 어느 한 직선 위를 돌아다니는 P가 있어. 그때 거리 AP, BP의 합의 최소를 구해주면 어떻게 해달라 그랬어? 둘 중 하나를 뭐 해서? 대칭 이동해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 두 개의 합이 아니라 이 두 개의 합이 되고 그 두 개의 합의 최소는 일직선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레알 P. 그래서 P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 길이를 찾으라는 문제도 있죠. 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대칭 기준이 되는 점. P가 지나는 점. 직선. 그게 요번 기말고사 때는 이번에 봤던 기말고사 때는 끽해봐야 X축 정도였어. 이제는 뭐가 될까? Y축, Y는 X, Y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너희들 기준으로는 1-1 기말이었다면 Y축, Y는 X 이렇게 나오는 거. 얘네들이 1-2 중간으로 갈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또 나옵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근데. 알았음? 쫄지 마세요. 당연히 얘도 나올 수는 있겠지. 기말 때 나왔다고 안 나온 건 아니니까. 가보자. 몇 번 풀어본다? 55번 풀어보세요. 바로 하면 되겠네.
민기 풀었니? 네, 가자. 어떻게 하면 돼? A와 B가 P가 돌아다니는 직선 Y축을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요? 둘 다 오른쪽에 있어요. A는 여기 있을 거고 B는 여기 있겠네요. 뭐 그거를 뭐 Y축을 살려서 오른쪽 왼쪽 살리고 아무 의미 없다. 알았지? 그리고 그 Y축 위에 돌아다니는 P에 대하여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해서 Y축에 대하여 몇 콤마 몇? 그리고 일직선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맞죠? 거리 찾으면 되겠네. 답은 4루트 2 이게 되겠네요. 됐죠? 끝. 졸라 쉽다, 그지? 그러면 만약에 P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민아,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P는 어떻게 구하면 돼? A 알고 B 프라임 아니까 둘이 직선 구해서 P가 돌아다니는 직선 Y축과 연립하면 되겠지 뭐. X에 0 넣으면 됩니다. 알았죠? 가자. 이렇게만 나오면 땡큐지. 그렇게 안 나오니까 문제지. 57번 풀래? 58번 풀래? 태우야, 57 풀까? 58 풀까? 오케이, 58번 풀어보세요. 왜 나 켰나? 어. 민기 벌써 풀었어? 그럼 민기 요거 하나 더 풀어봐봐. 자, 보자.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삼각형 둘레는 결국 APPQQA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은데 일단 AP 더하기 PQ가 짧아지면 되지 않겠니? 그렇지? 그럼 요 둘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하면 뭐야?
A라는 고정된 점과 Q라는 어느 한 점에 대하여 Y축 위를 돌아다니는 점 P에 대하여 AP, BP의 합의 최소. 뭐야?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거리의 합의 최소 문제다.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평이동을 해서 가주시면 됩니다. Q를 이동시켜도 되긴 돼요. 근데 Q가 고정되지 않았잖아. 지금 Q가 어딘지를 모르잖아. 모르는 점에 이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알고 있는 A라는 점에 이동시키는 거지. 두 번째. 삼각형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은데 둘레의 합. 근데 AP, PQ만 짧아진다 해서 최소는 아니야. AQ도 같이 짧아져야 돼. 그래서 뭐? PQ 더하기 AQ도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이동시켜주면 되겠네요. 누구에 대해서? 그러고 나면은 이 점에서 여기까지 구하면 노란 색깔 요 점에서 요렇게 구해주면 일직선을 구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가 되고? 최소가 되고 빨간색도 이동시켜서 여기서부터 P까지 구하면 최소가 되고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뭐야? 결국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되고 만들어주면 그래서 삼각형의 둘레의 최소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놈과 이놈 사이의 거리를 찾아주면 됩니다. 루트 안에서 둘이 빼서 제곱하면 36. 둘이 빼서 제곱해주면 4. 루트 40이니까 미쳤나봐. 루트 40이니까 여기 되겠다. 됐죠?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민기한테 먼저 풀어보세요 했던 요건데 너네 이거 나오면은 거리 합의 최소인 거 알잖아. 그치? APBP. 제곱 해놓으면은 그건 말 그대로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고 지금은 다른 문제고. 근데 또 있잖아. 이것도 거리의 합의 최소 아니냐? 맞지?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루트 안에 제곱 더하기 제곱. 이것도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잖아. 거리 루트 합. 거리의 합의 최소네. 지금 이거는 거리의 합들의 최소를 구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어떤 점들에 대한 얘기일까? 그걸 알러 가야 되지. 맞지? 그때 만약에 이 문제를 아싸 이렇게 구한 사람들은 일단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다를 알았다는 것 자체는 잘했어. 근데 너무 생각 없이 간 거지. 찾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합니다. 루트 더하기 루트가 나왔는데 기말고사 때 봐서 까먹어가지고 또 거리 합의 최소라는 걸 또 놓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기는 한데 너무 시야가 좁아요. 뒤를 봐. x, y가 항상 같이 다니지 않잖아. 따로 떨어져 있네. 그 말은 이거란 얘기지. 그럼 너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됩니다. 잘 보자. 첫 번째 얘는 뭐? 마이너스 1,2까지 거리요. 얘는 뭐? 마이너스 3,5까지의 거리요. 플러스 뭐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 문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좌표 평면상에서 얘는 마이너스 6,2로부터 x,0까지 x축 위에 있는 어느 한 점까지의 거리란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점에서 y축 위에 있는 어느 한 점까지의 거리란 얘기고 그 y축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으로부터 마이너스 3,5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잠깐만 문제 맞나 근데? 내가? 마이너스 3,5 하면 안 되네. 그치? 5, 마이너스 3이네.
이거를 먼저 봤었어야 되는데. 됐죠? 그러면 이 세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답은 뭐야? 일직선 거리죠. 이해됐음? 가끔씩 의문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 이거 무조건 5,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3은 알겠어. 얘랑 같이 묶여야 되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로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있는 거 이거 거리 구하는 거라서 대치 이동 시켜서 구할 거니까. 알았지? 응, 상관없어요. 그러면 저런 문제가 되는 것 뿐이야. 알았지? 처음에 점의 좌표 해석하기 나름일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직보 때 이런 얘기 했었을 거야. 사실 도형의 방정식은 평면 좌표, 직선, 원, 이동은 절대로 뜯어놓으면 안 돼. 지금 학교 시험이 이제 뭐 코로나도 이유는 있긴 하겠지만 진도를 좀 애들이 이해하는데 초점 맞추다 보니까 진도가 느려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끊어놨는데 이거를 일찌감치 지금 벌써 개정 교육으로 넘어온 지가 몇 년째인데 이 정도쯤 했으면 사실 알아서 좀 바꿔주셨어야 돼. 어떻게 앞에서 수학 상을 어떻게 1학기만에 끝나겠냐. 그렇다고 해서 도형을 뜯으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시험 범위는 이거기는 해. 뭐 너희들한테 말해봐야 의미는 없지만 처음에 다항식에서부터 여러 가지 방부등식 정도까지 갑니다. 어떻게든 부등식까지 빼면 제일 좋고 못 빼면 2차 함수에서 끊어야지. 그게 1학기 1 중간. 그럼 1학기 기말은 여러 가지 방부등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집합 명제로 가야지. 그 다음에 1-2의 중간고사에서 도형의 방정식 찢으면 멍청한 거지. 도형은 하나로 가야 돼. 그 다음에 1-2 기말에서 함수부터 시작해서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끝내면 경우의 수는 다음으로 넘겨버리면 되고 아니면은 어떻게든 경우의 수 기본 정도까지는 가주면 되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험 범위. 도형을 뜯으면 안 돼. 지금 평평좌표 얘기 그대로 다 나오고 있잖아. 이걸 왜 뜯어놔? 이상한 거지. 뭐 아무튼 이런 좀 답답하긴 해요. 실제로 이렇게 진도 나가는 학교가 나 여태까지 개정 들어오고 나서 학교를 한 40개 정도 맡아봤는데 이렇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는 학교 딱 하나 봤다. 딱 하나. 그 학교 딱 하나 봤어. 거기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 이러더라. 왜 그런지 몰라. 괜히 이게 교재가 수학이란 거 하나로 수학 상하를 같이 다루는 게 아닐 텐데 교과서가. 그렇지. 물론 학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학교들 하나라도 있으면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전국이 똑같이 가주면 모를까. 아무튼 뭐 이런 식입니다. 요거 이제 실수하지 말고 기말고사 때 했던 거 그대로 나온 거다. 그럼 이제 오늘 하려는 내용은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어요. 오케이? 자, 저 뒤로 가보면 74번 같은 거 딱 하나 빨리 풀고 마치자. 74번 답. 됐죠? 답 나왔어? 아이 똑똑하구만. 안 나왔다고? 이씨. 민기 답 나와서? 아이 그렇지 똑똑하구만.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3, 마이너스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주면 되지. 왜? p가 x축 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두 번째 얘 이쪽 이동시켜주면 되지 뭐. 왜? 이 점 여기 y축 위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됐으니까 일직선상의 거리로 답을 내주면 되겠네요. 답은 얼마예요? 4루트. 됐죠? 끝. 졸라 쉽다 그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동은 이지합니다. 알았지?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말레 PM 2권 다 가지고 오세요. 수학 4는 숙제 풀이. 수학하는 이제 진도 나갈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냉. 네. 이거는 처음에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위를 움직이는 A, B라고 했잖아. 이 위를 움직이는 A, B를 이동시켜서 P의 자취를 구하는 거니까. 처음에 대입한 거는 위에 있는 점 A, B를 대입한 거지. 오케이? 수고들 했어요.